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가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가변 기능은 설계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 의해서 따라서 변화되도록 만들어주는 고급 기능이에요. 몇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거라 오늘은 그 기본이 되는 가장 간단한 가변의 예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새 종이에 간단한 부품 두 개를 그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구멍과 제가 축을 그릴 건데 먼저 지름이 50 그리고 지름이 30인 원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지름 50과 지름 30인 원 두 개를 그리고 여기를 이 바깥에 있는 면을 돌출 높이 10만큼 줄게요. 구멍에 지름이 30인 부품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폴더에 제가 구멍이라고 하나의 부품을 주고 이제 여기에 끼워지는 축을 가변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텐데 지금 이 구멍은 30이에요. 근데 30 사이즈에 항상 맞는 축을 그리고 싶어요. 자, 그럼 가변 기능을 이용한 부품을 하나 모델링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X, Z 평면에 똑같이 50인 원을 하나 그리고 이 원을 돌출할게요. 돌출 높이가 10이다 라고 하나 줬고 여기에 이제 축을 만들 겁니다. 다시 이 윗면에 스케치 작성하고 이번에는 여러분 이 원을 크기를 만들지 않을 거예요. 크기가 30이라고 적어버리는 순간 그 30은 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치수를 적지 않고요. 한 20에서 30 사이, 25쯤 되는 치수에서 그냥 멈췄습니다. 혹시나 치수를 넣더라도 여러분 이 치수가 값이 정해지면 안 되고요. 정확히 25다라고 하는 이 치수가 이렇게 정해져 버리면 안 돼요. 혹시나 치수를 그래도 꼭 넣어서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면 위쪽에 보이는 연계 치수를 활용해 주시는 건 괜찮습니다. 연계 치수를 하게 되면 이 치수가 변한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자, 우선 저는 얘는 치수를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원은 치수를 주지 않았으니 변할 수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니 구속도 되지 않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 스케치가 가변이라는 기능이 활용돼야 돼요. 자, 우클릭해서 아래쪽에서 네 번째 보시면 가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가변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여러분 스케치 2번에 보이는 이 모양 앞쪽에 빨간색과 파란색의 요 화살표 모양이 보일 거예요. 얘가 가변 표시예요. 그래서 이 스케치가 변할 수 있음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여기서 변할 수 있는 이 원도 치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변할 수 있습니다. 그죠? 두 개 이 가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빠져나와서 돌출까지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준 돌출은요. 스케치에서 가변과 치수를 주지 않았으니 이렇게 앞쪽에 똑같이 가변 표시가 따라 붙게 돼요. 이 형태는 제가 가변축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활용해 볼까요? standard.iam 이라고 하는 조립 파일에서 배치에 먼저 구멍을 원점, 우클릭, 원점에 고정 배치해요. 자, 요 구멍은 지금 가변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기본 물체이고요. 여기서 가변이 돼야 하는 형태가 이 축입니다. 축. 자, 제가 이 두 개를 먼저 잘 보이도록 색깔을 좀 변경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의 구멍, 빨간색의 축을 하나 만들었고, 자, 이 모양이 가변 기능을 제가 주긴 했지만, 그리고 이름도 가변이라고 적긴 했지만 앞쪽에 보면 빨간색, 파란색 화살표가 보이지 않죠? 아직 가변 기능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델링에서 가변도 만들어야 되지만 조립할 때 반드시 이 가변을 다시 한번 적용시켜 주셔야 돼요. 우클릭해서 중간쯤 아래쪽에 보시면 가변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자, 요렇게 돼야 완벽하게 가변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앞에 모양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붙여줄 텐데 저는 이 구멍면에 요 축의 면을 붙일 거라 삽입을 쓸 겁니다. 이 구멍에 이 바깥 면에 이 축의 이 부분을 붙이겠다. 삽입. 확인 눌러보시면 지금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뭐 회전은 되고 있지만 자, 제가 가변을 주겠다고 했던 부분이 요 축의 사이즈가 항상 구멍에 맞춰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구멍은 30인데 축은 값을 정하지 않아서 값이 없습니다. 그죠? 자, 이 두 개를 가변 기능을 활용해서 붙여줄 거예요. 자, 구속 조건에 메이트라는 걸 줄 텐데 여러분 원통을 기본적으로 잡으면 축이 나오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3초쯤 가만히 기다리시면 이런 모양이 떠요. 이 모양에서 저는 축 말고 자, 옆쪽 화살표를 눌러서 면을 잡겠습니다 라고 지정합니다. 이 면과 여기 노란색의 안쪽 면, 빨간색의 바깥 면과 노란색의 이 구멍의 안쪽 면을 붙여줄 겁니다. 얘네 두 개를 붙이면 빨간색 축 부분에 가변 기능을 줬기 때문에 얘가 따라서 커져야 돼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 어때요? 변했죠? 그죠? 자, 이렇게 설계를 해주게 되면 어떤 게 좋으냐면 나중에 설계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설계를 변경을 해야 돼요. 자, 구멍의 사이즈가 저 이렇게 30이었는데 얘가 20으로 변경이 돼야 돼요. 그럼 20이라고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끼워지는 축도 20으로 변경이 돼야 되겠죠? 조립에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보면 간섭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구멍은 20으로 됐지만 축이 20으로 변경되지 않았죠. 그럼 가변 기능이 적용된 게 아닌데요. 이럴 수 있겠지만 위쪽에 한번 보시면 여기 조립품에도 번개 표시가 떴고요. 위쪽에도 번개 표시가 떴습니다. 업그레이드 해야 될 사항이 있다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번개 모양을 한번 눌러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사이즈가 딱 변경이 됩니다. 자, 그럼 번개 모양이 사라지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니 가변 기능에 의해서 이 축의 사이즈는 항상 구멍에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조금 되실까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렵게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구멍과 축의 형태를 가변을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붙여봤어요. 근데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 활용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정확히 원리를 이해하고 어떤 부품에 어떤 형태를 가변 형태를 활용할 것인지를 설계할 때 미리 구상을 하고 작업을 해야 가변 기능에 발목을 잡히지 않고 잘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변을 무조건 많이 활용하다 보면 잘못해서 가변 때문에 설계가 더 복잡해지거나 흐트러질 수도 있거든요. 기본 원리부터 차근차근 몇 번 들어보시고 내 설계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또 고민도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가변에 대한 모양을 조금 더 볼 거고요. 저희의 최종 목표는 스프링을 가변을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스프링의 형태를 응용시키는 데까지 단계별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다시 가변 기능 설명드리러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